네, 지금부터 제1회 가야고 동문 멘토단 진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내빈 소개부터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내빈 소개하기 전에 오늘 행사가 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들께서 사회활동 하시면서 얻었던 성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만 이상 동문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후배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모이셔서 여러분 재학생 및 졸업생, 대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진로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멘토단을 갖다 창단하셨습니다. 그 멘토단 창단하시고 난 다음에 재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회성 강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6회 정도씩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소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런 행사를 갖다가 지금 계획했고 이제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여기 말하고 있는 가야고 동문 멘토단입니다. 그래서 가야고 동문 멘토단에서 나중에 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 가야 멘토단 행사에 축하하기 위해서 전임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복 전임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김하정 전임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김경두 전임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멘토단 이 창단에 큰 힘을 기울이신 B&B 장학회 구경열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가야 멘토단 본부장으로 김상철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야 멘토단 1회 강연자로 오신 우리 김창용 단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용 단장님은 83년도에 29기 가야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전 경찰청장까지 얘기하고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근무 중이십니다. 나오셔서 그 강연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갖다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배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갖다가 좀 잘 안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사님 영접해 주십시오. 잠깐 총학생회장 인사 한 말 있겠습니다. 인사 있겠습니다. 전체 차렷. 선배님께 경례.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 옛날 기억과 함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오늘 평소 존경하고 참 뵙고 싶었던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30-40분 정도 여러분께는 제목은 진로 특강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장 선생님 앞에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러운데 그동안 제가 그나마 살아왔던 그 여정을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현명하신 똑똑한 우리 후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게 또는 교훈이나 참고가 될 게 뭐가 있을지 그것을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지금까지 62년 살아온 그 과정을 간략하게 경찰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제가 처음부터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거든요. 저는 나왔지만은 합천이라는 아주 지금으로 보면 산골이죠. 산골에서 태어나서 한 4km 되는 학교까지 초등학교 때 6년은 걸었어. 그 다음에 중학교 2년은 자전거로 이 통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뭐 시골이기 때문에 놀이터라든지 뭐 놀거리가 없죠. 그래서 동네 놀이터, 학교 오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놀이이고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죠. 뭐 옛날에는 카메라가 좀 부족해가지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몇 장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뭐 등산이라 할까, 뭐 하여튼 산에 가서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구포중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상당히 시골 어린이랄까? 시골때기가 부산에 큰 설렘을 안고 왔었는데 그때 79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기 뭐 79년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없을 건데 그 당시에는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이 상당히 격화되고 부산과 마산 지역이 비상기험이 선포되었습니다. 시내 중심 같은 데는 이렇게 탱크와 그 무장 군인들이 배치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다른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시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어디 시내 나가지 말라는 게 항상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렇지.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 수업만 했어요. 중3 때 뭐 입시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중학교 3학년을 참 편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 좋게 구포중학교에서 가영고등학교에 온 학생이 그렇게 한 10여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운 좋게 가영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그 가영고등학교 1980년 여러분 알겠지만은 상당히 좀 격동기였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그 과정의 진통도 있고 우리하고 관련된 거 학생들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야간 자율 수업 또는 학원 과외 수업 전면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저도 아침 1시간 일찍 오고 그 다음에 저녁 수업 정규 수업 마치고 2시간 야간 자율학습 말은 자율학습인데 거의 준강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원 또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개인 과외를 하는 그런 행태가 진행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월쯤 돼가지고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저도 그때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참 요긴하게 썼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 야자와 과외 또는 학원에서 좀 해방되어가지고 비교적 자유롭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에 좀 취미가 많아가지고 요 사진부 사진입니다. 사진부 지금 보니까 앨범에서 유일하게 사진부에서 학예에서 발표도 하고 주말이면은 저 초랑이나 이런데 공원에서 촬영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억이 새로운데 상당히 그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바깥의 분위기는 좀 어목했지만은 학교 내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82년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한 이후로 3학년 때는 공부한도 학교 나가서 주로 나무 막대기와 테니스공으로 야구를 좀 반별 대한 야구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또 영화의 영향으로 롤러스케이트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나름대로 낭만 있는 기억에 있는 추억을 누리는 그런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결과는 제가 뭐 많이 너무 놀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의
대입 시험에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두 자릿수 이상의 많은 그 어떤 동기들이 입학을 하던 그런 시절에 있는데 지원한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아쉬움과 아픔이 상당히 좀 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 지금으로 보면 아마 조방이라 해가지고 문현동 그 근처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떨어진 소식을 안고 꼭 문현동 대연 3동이 집이었었는데 참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가기 싫은 길이죠. 그래서 버스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가기 위해서 걸어서 그 아픔을 안고 걸어서 집에까지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게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가고 싶었던 대학보다는 그때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라든지 것 때문에 경찰대학으로 원하지 않았지만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원하지 않는 진학이었고 참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까 수업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게 그 당시에는 경찰대학이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육군 사관학교 그런 사관학교 같은 그렇던 분위기로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가입학 기간이 돼가지고 좀 예비 적응 과정이 한 4주 정도 되었었는데 거의 완전 훈련소 같았습니다. 제가 이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학교에 가자마자 이발소를 데려가더라고요. 짐 딱 풀고.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는 상당히 머리가 길을 덮을 정도로 상당히 길었었는데 그 머리부터 싹둑 짧게 자르는 걸로 저는 경찰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1학년 이때는 수업도 하루에 거의 고등학교처럼 7시간씩 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제시훈련이라든지 이런 비상훈련도 같이 겸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참 많이 방황도 하고 내가 원하던 대학 생활이 아닌데 하는 그런 후회도 좀 많이 했지만은 그 당시 제가 그 자퇴를 하면은 바로 군대를 가야 돼요. 재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견디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1학년, 2학년을 좀 지냈는데, 어느 순간인가 고민과 방황과 또 주위의 조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저도 고시의 뜻이 있어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좀 지구력에서 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과감히 접고 법학 공부에 저는 상당히 좀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3, 4학년 접어들면은 본격적으로 전공이 시작되는데 어떤 때는 교수님께서 설명하다가 안 되면은 야 김창영이 나와 네가 설명해봐. 그러면은 제가 설명하면 우리 동기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동기의 그런 어떤 눈높이에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어떤 그런 어떤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법학이라는 그 학문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매력을 느끼고 또 제가 하고 싶었어. 고시 공부라는 목표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법학과 경찰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차츰차츰 저도 에 대했을 때 과연 내가 역할이 어떻겠구나, 어떤 일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고 어느덧 제가 열렬한 경찰을 사랑하는 사람, 경찰을 좀 뭐랄까 경찰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이 저절로 이렇게 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졸업해서 처음 후배들 이렇게 실습을 옵니다. 그 당시엔 전경대가 있었는데 전경대에 와서 후배들을 이렇게 쭉 전경대 업무를 소개하고 쭉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을 납니다. 사람이
어느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얼핏 보면은 비이성적이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는 우리 경찰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나 평생을 헌신할 거다. 여러분도 함께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또 후배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기나긴 34년, 뭐 35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찰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밑에 경위경감 시절은 다양한 근무를 경험을 했지만은 그나마 제가 오늘의 여기까지 과정 중에서 가장 큰 하나의 몇 가지 뭐 중요한 계기가 됐을까? 청와대 2003년부터 6년까지 3년 동안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특징상 전 부처 그 관련된 그 현안에 대해서도 저도 보고를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보기도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은 뒤에서 배석하면서도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경찰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국정 정반에 대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그 이후 경찰 생활을 하는데 지휘관으로서 또는 참모로서 현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승진을 해서 첫 보직이 부산경찰청 외사과장입니다. 여기 여러분 외사과장 하면은 조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사. 그러니까 외사란 말이 우리 일반 분들은 잘 안 쓰는데 이게 Foreign Affairs,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외사입니다. 우리 그래서 외교부도 보면 Foreign Affairs 디파트먼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외국 경찰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던 그 바를 본격적으로 좀 실행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6년 남들이 다 선호하는 뉴욕 총영사관의 경찰 주재관 자리가 있었는데 지원을 했지만은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태국 대사관 경찰 주재관도 실패를 하고 또 3년차 세 번째로 그 당시에는 미국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필리핀 마닐라 총경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그 다음에 브라질 상파울로 이 4개 자리가 있는데 제가 1, 3, 4위 중에서 어디를 갔겠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중에서 4지망으로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브라질 상파울로를 가게 됩니다. 가는데 순수 비행 시간만 24시간 정도, 올 때는 25시간 정도.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가 이게 브라질 근무를 했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경찰 생활을 할 때 과연 경찰이 뭘 해야 되는지, 경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와 그리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심을 굳히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브라질 하시면 알겠지만 방금 조금 전에 첫 번째 사진 리오데자네이루죠. 참고로 리오데자네이루가 1월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가문대가 쭉 내려오면서 해변들에 날아오다가 쭉 브라질만이 가나바브라라 해변이 보면은 좁은 강처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큰 많이 펼쳐지는데 1월 달에 발견한 강이라고 그게 만인데 그 사람들은 강으로 잘못 알았죠. 히우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히우지 데자네이루 1월의 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브라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로 하나님이 브라질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브라질 사람이다 할 정도로 브라질에 대한 모든 혜택을 다 내리고 있죠. 다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극도의 불안정한 치안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일상생활이 되는 그런 어떤 양면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년에 브라질 제가 2009년부터 12년 근무했는데 평균 한 해에 피살되는 사람이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상파울루주 인구가 한 4천만 조금 넘는데 그 4천만 1개 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강도 사건만 해도 한 33만 건에서 35만 건 정도. 하루에 적어도 1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건총 강도이기 때문에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겪는 그리고 국가가 겪는 사회적으로 겪는 불평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치안의 안정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빼지르게 느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국에서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승진을 해서 다시 또 저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또 경찰 주재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경찰 주재관, 워싱턴 DC에는 전 세계 경찰 또는 안보 관계자들이 주재관으로 많이 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경찰 주재관 모임도 있고, 주재관과 또 미국 연방 법평기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임도 있는데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어떤 행사를 합니다. 포럼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만찬 오찬을 하든지 가면은 정말 언어와 문화의 그 장벽을 가장 빼지르게 절실하게 느꼈던 그 시기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은 제가 20분이면 바닥에 드러난다고 그랬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어도 중요하지만은 대화의 소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화의 소재는 경험이 공유입니다. 이게 문화죠.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경찰 이야기하고 여기 생활 어떻냐, 가족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 팀이 가가지고 20분이면 바닥에 다 드러나죠. 그러면은 다음에 보자고 다른 팀을 가죠. 그런 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도 아직도 생생하고 두 분 보면 이게 라틴 아메리카 경찰 주재관들 행사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볼티모 경찰청과 5월 밤 행사 사진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해외 주재관이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제 해외 주재관이지만은 그 외교부 공식적으로 외교부의 외교관으로 선발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대외 증명은 참석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재국에 해당국에 필요한 사안을 주로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좀 이루어지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협조를 구하고 또 대통령 행사라든지 대통령 방문한다든지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우리가 요청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많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업무가 공공 영역에 또 민간 영역에 업무 처리가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 이야기하면 공문 하나 주고받는데 기본 일주일이고 회신 받는데 한 달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본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청장한테 가는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레터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폴리시 칩을 만났습니다. 칩한테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래요. 절박하게, 절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면은 또 통해요. 그래서 청장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한두 번만 하면은
대한민국 경찰 주재관이 어디 요청을 한다면은 이 분명히 청장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왔을 거다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위로부터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진행했던 그 경험이 있었고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어떤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우리 한인 경찰관들이 한국계 경찰관들이죠. 한국계 경찰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개개인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표를 만들자. 그래서 미국 동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에 있는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주 한인 경찰 협회 창립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하고 그다음에 캐나다까지 확산이 됐었고 미국 전역과 캐나다까지 확산이 됐고 제 청장할 때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세계 한인 경찰 협회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때 미국 경찰의 어떤 주민과의 관계를 보면서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진짜 제대로 교감하고 주민들의 인정과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됐고 제 경찰청장 할 때 비전이 가장 안전한 나라 두 번째가 뭐죠? 이거 답이 나와 있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만들겠다는 게 이게 두 번의 외국 근무에서 제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우리 은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미국 대륙 횡단을 꼭 한번 해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미국 갈 때부터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하다가 전격적으로 한 11박 12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밑으로 멕시코 국경까지 왔다가 다시 또 저 비치오에 올라가는 한 6,000km 12박 12일 정도로 해가지고 저때 가족들과 함께 참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승진하는 바람에 그 조기에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특히 제일 문제가 미투 운동과 그다음에 지금도 조금 문제 지역 조폭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그때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우리 경찰 정책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여성 대상 범죄 건절 방안, 건절 대책 이런 것도 여성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때 미투 운동이 상당히 강렬했죠. 그렇게 대응했던 기억이 가장 새롭고 경남청장 때는 제가 고향이 합천이고 경남이기 때문에 다들 거미 현장이라고 축하를 했는데 온 지 한 4, 5개월 만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진주 안인덕에 의해서 주민들 한 30여 명이 사상 죽거나 다치는 그런 어떤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참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한 책임자로서 정말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는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 의한 그런 어떤 돌발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당시 경남지사 또는 경찰청과 또 행안부와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부산 왔는데 부산 온 2019년도에는 그때 연말에 있었던 12월에 있었던 한 아시안 정상회의 다자 정상회담이죠. 12개국 각국 정상들이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하는 그런 어떤 행사야 상당히 큰 행사죠. 그 행사 준비를 완벽하게 뒷받침을 했고 또 행사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20년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듣지 못한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좀
좀 자유롭게 지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코로나 치하라는 거의 한 100여 년 만에 새롭게 경험하는 상황에 또 새로운 어떤 대응과 노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6월 달에 경찰청장 지명을 받고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야고등학교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하긴 했는데 아마 다 여러분 선배들 거예요. 예, 경찰청장으로서 2년 정확하게 18일 모자란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소명과 책임의 무게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나름대로 당당하게 경찰청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또 자리에 연연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건 결심을 거의 하루 한 번 정도는 마음에 새기면서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정원 개혁, 그다음 경찰 개혁, 검찰 개혁 이렇게 다양한 개혁 작업 때문에 국가수사본부 출범이라든지 자치경찰 도입, 국민주 책임수사 등 숨가쁘게 경찰 창경 이후에 조직의 틀과 기능과 역할을 거의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다양한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어떤 개혁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찰청장직을 그만두고 7월 5일자로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한 2분, 한 3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총장님께서 남기신 인사말을 찾아봤는데 내 가족의 일처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글귀가 앞으로 이어질 제 경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장님은 항상 카리스마는 있으시지만 항상 웃어주시는 멋있었던 저희의 특징. 사람은 더불어 그리고 이해로 대하는 성격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말씀이 제 귀에 남아있습니다. 그 동명과 이해는 후배들 마음으로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다 못하신 일이 좀 아쉬워도 꼭 절제하시고 떠나시는 모습 잊지 못하는 아쉬움이 느끼면서 인사드립니다.
예. 예. 조식이하고 조금 제가 지금 35분쯤 되네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후에 저는 뭐 그 재직할 때도 누구한테 물으면 저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참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염원대로 저는 자유롭게 전국도 유람하고 우리 참 한두 달 동안 전국을 가족들하고 함께 돌아다니고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4,900 되는 데까지 한 12일간에 걸쳐서 등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0km 산길을 걷는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정말 매 순간순간 정말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어떤 한계를 체험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가지 않으면 죽거든요. 이 낫지에서 다음 낫지까지 가지 않으면 밤에 지낼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한 그런 어떤 환경의 영향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도 또 해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지도 있었고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트레킹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가 10년 전에 근무했던 브라질로 다시 가게 되면 한 3주 동안 생활하면서 실제 가보니까 첫인상이 10년 전과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 우리는 추억여행하러 갔었는데 10년 전으로 시간여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갔던 이과수 폭포도 제가 살던 집도 달라진 건 없는데 다르게 보이는, 제가 스스로 많이 달라졌겠죠. 10년 동안 생각이라든지 모든 게 그런 어떤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의 석좌 교수 겸 서울대 행정대학원 개공 교수로 서울대에서는 한 일주일에 대학원 수업 3시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사실은 제가 서울대 2번 떨어졌거든요. 서울대 처음 정치외교학과 시험에서 떨어졌고, 제가 그 내신이 2등급이에요. 1학년 때 조금 자만하는 바람에 그게 그 당시에는 2.7점이었, 상당히 큰 그런 영향이 또 있었지만 결국은 그때 떨어졌고, 또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또 한 번 떨어졌어요. 다시는 내 서울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서울대 개원 교수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경렬 사장님의 권유로 제가 부족한 제가 동무 멘토된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남은 시간을, 정력을, 열정을 우리 동문과 후배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4월 27일 그 저녁 6시에 드디어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올해 서울로 지나간 우리 후배들, 멘티들과의 결혼식 및 공식적인 뭐 출범식 형태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문 멘토들에게 여러분 많은 관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네요. 우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조선 중후기의 유명한 어떤 문장가이면서 시인이었던 백곡 김덕신 선생님의 묘지명에 스스로 적은 그런 어떤 글귀입니다. 이분이 학습장애가 있었는지 글자 한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10,000번 읽고 1,000번 정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과에 59세 대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 몇십 년 동안 끊이지 않는 그런 노력으로 결국은 중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조선 후기 최고의 문장가 겸 시인으로 큰 이름을 떨칩니다. 사람의 능력은 다 달라요. 자기 스스로 성급하게 한계를 긋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일단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제가 크게 뭐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내놓고 여러분들 평가를 보면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믿음직하고 보기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왕 갈 거면은 내 모든 역량을 다 붙여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폭넓은 시각을 가지자 그러죠. 물론 폭넓은 시각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시각도 꼭 필요합니다. 건물을 볼 때 앞면만 좁게 보는 거 있어서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 보는 좀 폭넓은 시각과 함께 새로운 시각도 갖추기 위해서 좀 부지런함과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고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새로운 시각과 폭넓은 그 어떤 식견을 갖춘 후배 여러분이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 부족한 선배지만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 멘토단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45분이. 이어서 가야고 방송반 멘토 멘티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는 가야고 68기 졸업생인 정주석 멘토가 선정되었고, 멘티는 방송부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멘토 멘티 결혼식은 멘토와 멘티가 결혼한 자리입니다. 결혼 정서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단장님과 정주석 멘토 멘티 대표인 방송부장 2학년 강민석 군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먼저 멘토 단장님께서 졸업생 정주석 앞으로 조금 더. 멘토에게 결혼 정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정서 멘토 정주석 가야고 68기, 멘티 강민석, 박영주, 이희진, 조형민 학생 4명은 가야고등학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그 뜻을 기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멘토링 결연을 맺습니다. 멘토는 상담과 만남을 통해 멘티를 지도하고, 멘티는 멘토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에게 성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4월 10일 가야고 동문 멘토 단장 김창용. 다음은 멘토 단장님께서 멘티 대표 강민석 군에게 결혼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련증서 멘토 정준석 가야고 68기 멘티 강민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가야고 동문 멘티장과 김창현.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같이 하지 뭐. 자, 가운데 김창명 당대님께서 서주시고 양 옆으로 오세요. 그냥 편하게. 앞으로 잘 각도 잘 잡고 가라. 이상 멘토 멘티 교련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잘. 조금 있어요. 우리 다음 이사장이. 순서로는 B&B 장학회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생은 우리 학교 방송부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B&B 장학회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 장학회 구경길 이사장님께서는 공교 26회 졸업생이며 현재 B&B 스틸과 신우 특수강 대표로 계십니다. 특히 구경길 이사장님께서는 장학 3 일환으로 가야고 졸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B&B 장학회 이사장님과 장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명. 자, 순서는 강민석, 박영주, 이희진, 조형민 순입니다. 이거 자, 김단장님이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나도 한 마디 하고 네.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그죠?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나 마이크 인터뷰라. 우리 그 김창용 단장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6기 고경렬입니다. 지금 정두섭 멘토가 68기고 제가 26기니까 42년 사이고 올해 아마 졸업하는 애들 고배들 한 70개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고 영원히 여러분들은 제 후배입니다. 기수불문하고 언제든지 저는 회장님이나 이사장님으로 부르지 마시고 선배님, 바로 선배님이라고 부르시고 고맙겠습니다. 우리 B&B 장학회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B 장학회는 제가 경영하는 B&B 스틸의 기업 장학회입니다. 기업 장학회입니다. B&B 스틸의 현재 장학회는 재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입니다. 수년 전부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보다가 작년부터 동명대학교, 동의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야고 후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가야 장학회에서는 가야고등학교 우리 재학생들에게만 줍니다. 성리 장학회에서도 가야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어묵교육 이런 것이 실시하면서 고등학교의 장학제도보다는 이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비를 벌어야 하고 하는 대학생활에서 이 장학금이 더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이제 저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 장학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대, 동의대, 인제대까지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야고등학교 처음으로 방송반에 장학금을 주게 됐는데 이 장학금은 이 방송반이 앞으로 가야고등학교를 빛낼
홍보물을 많이 만들었었어. 여러분들과 가야고등학교를 빛내주기자 특별히 고등학교 장학금을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서울의 대학 진입한 신입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선배들이 주는 장학금을 힘을 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거세를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B&B 장학회는 2023년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5천만 원은 여러분들의 선배,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가야고등학교와 멘토단과 동창회를 후원하여서 열심히 장학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준서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대표 감미서. 자, 가야고등학교 2학년 감미서. 위 학생은 인성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야고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사회관이 타의 모범이 되기에 B&B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에 B&B 장학회가 정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0일 B&B 장학회 이사장 구경열. 다음 박영주. 위 학생은 B&B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에 B&B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0일 B&B 장학회 이사장 구경열. 조금 내라 이름 좀. 됐습니까? 다음 2학년 이희진. 위 학생 B&B 장학생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에 B&B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0일 B&B 장학회 이사장 구경열. 됐습니까? 다음 가야고등학교 2학년 조현민. 위 학생은 B&B 장학생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에 B&B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0일 B&B 장학회 이사장 구경열. 다음 단체 사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과 장학생은 한 줄로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펼쳐봐. 잘 보이게. 자,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없습니까? 예? 저요. 우리 아들이 크면은 이제 선배님 술한잔 사주겠지. 됐습니까? 자, 이상 예,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께서 교과 제창을 원하셔가지고 교과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조금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아, 지. 자, 너무 빨리. 다음에 시간 되나? 자, 교과 제창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른다. 스리로
카메라 좀 잘 지내고 있어? 이거 1학년, 2학년, 3학년이 1학년 때 몇 년도? 21년도인가? 네, 알아. 1년도?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카메라 힘들 것 같은데 조금만 있다. 얘들아, 요거는 다 주시는 거야. 세특에 적었거든. 어머니 잘 적었으면 내일 해주면 되니까. 카메라에서 이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면에 다 찍어야 되는데